설립자가 돌아가시면은 첫 작품들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나요? 그럼요. 제 지인 중에 이제 약간 미국에서 또 오랫동안 뭐 활동을 했던 바텐더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제 이 오초 데킬라를 콜렉팅을 좀 했었다라고 하는데, 초창기에 나왔던 이 오초 데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지에서도 가격이 거의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가격 상승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보틀도 언젠가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저는 비둘기. 삼티니? 잔혜윤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희가 요즘 약간 오프닝 때 좀 텐션이 떨어져서 제가 오늘 텐션을 한번 올려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데킬라잖아요. 예전에 도눌리오도 한번 다뤘었고 그 클래스 아줄도 한번 다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다룬 내용들이 그냥 일반적인 데킬라를 소개한다라기보다는 프리미엄 데킬라라는 타이틀을 좀 붙여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데킬라가 굉장히 예전의 어떤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어떤 프리미엄, 럭셔리의 어떤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오늘 또 준비하면서 새롭게 런칭하는 프리미엄 데킬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에스콘디도의 진우범 셰프님이랑 네네. 데킬라를 엄청 먹었어요. 네. 데킬라 메지칼이 확실히 재밌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그 재료들이 쓰임이 확 느껴진다는 거죠. 프리미엄 데킬라 한 잔을 즐기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스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주 같은 것들이 뭐 음식하고 다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쩌면은 이제 소주 자체가 거의 향이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뭐 자기가 튀는 느낌보다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주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데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의 뭐 그런 풍미가 소주보다는 더 많지만 음식을 더 돋보여주고 모든 음식과 조화를 이루기가 좀 좋은, 음식하고 곁들이기 좋은 그런 푸드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제인 데킬라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 데킬라라는 술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멕시코에서 시작된 이제 술인데, 아가베라고 하는 식물이 자연적으로 이제 뭔가 좀 발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풀케라고 하는 원래는 술로부터 시작이 돼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막걸리 같은 그런 술이 풀케인데, 증류 기술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이 풀케라고 하는 술을 증류해서 만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데킬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품종의 아가베를 이용해서 만드는 술을 데킬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총 5개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메지칼만 데킬라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킬라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렇지, 한 10년, 20년 전에는 파티용 술로 막 좀 저급한 데킬라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한국에는 좋은 메지칼이나 데킬라들이 많이 아직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도 그렇고, 저희가 저번에 뭐 했던 그런 뭐 클라세 아줄 같은 브랜드들도 그렇고, 독특한 자기들만의 방식을 만드는 어떤 데킬라들이 많다. 메지칼은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나 어떤 지역색, 브랜드들마다 조금 특색 있게 만드는 게 있고, 조금 더 정제되지 않고 날것의 어떤 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데킬라는 조금 더 이제 정제되고 어떤 규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술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킬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블루 아가베가 이렇게 자라요. 보통 한 7년에서 10년 뭐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 자란 아가베 잎을 코아라는 칼로 히마도르들이 이제 쫙 이제 잎을 이렇게 팍팍팍 따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몸통 부분을 피냐라고 하는데, 그 피냐를 수확을 해서 그거를 가마에다가 찝니다. 그러면은 이 피냐의 이제 전분들이 이제 당분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찐 거를 가지고 주스로 짜는 거예요. 이렇게 압착을 해서. 그래서 주스가 나온 거를 발효를 시킵니다. 뭐 한 10일 정도? 12일 정도? 그렇게 발효를 한 거를 이제 뿔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뿔케를 가지고 증류를 하죠. 1차 증류, 2차 증류에서 나온 원액들을 이제 데킬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킬라를 숙성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자기들만의 이제 그 기준들이 있어요. 보통 실버 혹은 플라타, 블랑코라고 하는 게 숙성을 아예 안 하거나 뭐 한 2개월 정도 가볍게 숙성을 하거나 뭐 이 정도를 그렇게 부르고, 레포사도라고 해서
이제 보통 1년 미만의 것들을 레포사도로 하고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이제 숙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그 1년 이상을 이제 아네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네오는 이제 보통 1년에서 2년, 뭐 3년 이렇게도 가는데 숙성이 좀 많이 된 애들은 엑스트라 아네오, 파밀리아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앞에 둘기님과 이제 자니유님의 이 데킬라와 메즈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여태까지 다루보지 않았던 데킬라, 싱글 에스테이트, 멕시코의 테루아를 담은 오초라고 하는 데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리미엄 데킬라, 오초. 오초가 8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드의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쭉 보면 이 8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일단은 데킬라 한 잔씩 드시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일단 오초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싱글 에스테이트 데킬라예요. 여러 아가베 농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농장에서 재배된 아가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보시면 요 농장의 이름과 생산된 빈티지 그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위스키로 치면 싱글 캐스크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빈티지도 다르고 이 아가베를 재배하는 농장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아가베가 생산되는 지역의 어떤 때루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 오초 데킬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8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초 데킬라 같은 경우는 때루아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려서 만들다 보니까 캐스크에서 숙성 기간을 오래 갖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딱 그 규정에 맞는 숙성 기간만 가지고 갑니다. 살루트. 플라타 제품 같은 경우는 2024년 빈티지 제품이고요. 티에라스 네그라스라고 하는 그 농장에서 재배된 아가베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70m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농장이고요. 이게 싱글 에스테이트고 이게 표기가 라벨이 계속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보니까 보틀 넘버도 적혀 있고 그럼 이건 약간 뭔가 좀 소장 가치도 있네요. 뭔가 좀 컬렉팅하는 느낌도 좋을 것 같은데 데킬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위스키로 예를 들면 얘네들은 싱글 캐스크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초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품이 나오지만 작년에 나온 것과 재작년에 나온 이 플라타 제품이 엄밀히 따지면 다 각각 거죠. 개성이 다른 거죠. 2008년부터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재배지에서 생산된 아가베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멋진데. 사실 저도 이 빈티지별로 딱 비교해서 마셔본 적은 없어서 비교하진 못했지만 확실히 이 원재료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플라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플라타가 지금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얘 되게 스모키하고 가벼운 프레쉬한 솔향 같은 것들이 막 나는데 좀 무게감 있는 스모키함이 있어서 약간 뭔가 세비체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프리미엄 데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핑 데킬라라고 해서 맛을 좀 음미하면서 위스키처럼 드시는 걸 좀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이스팅 글라스나 아니면은 뭐 온도락스 아니면은 뭐 조금 비싸긴 하지만 특유의 어떤 풍미를 살려서 칵테일로 좀 제공을 해도 굉장히 좋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데킬라는 이렇게 블랑코나 실버 쪽을 좋아하는데 레포사도부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향이나 이런 게 데킬라스럽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얘는 오히려 레포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약간 좀 짧은 감이 있는 거잖아요. 숙성 기간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저는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오초 데킬라 같은 경우는 그 파운더인 카를로스 카마레라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이 데킬라를 만들 때 약간 표방했던 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그래서 이 아가베 식물을 심는 것부터 나중에 이제 병입하는 것까지 모두 자기네들이
이제 관장을 해서 만들고 인공적인 어떤 색소라든지 인위적인 어떤 뭐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인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립자가 돌아가시면은 첫 작품들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나요? 제 지인 중에 이제 약간 미국에서 또 오랫동안 뭐 활동을 했던 바텐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전부터 이제 이 오초 데킬라를 콜렉팅을 좀 했었다라고 하는데 초창기에 나왔던 이 오초 데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지에서도 가격이 거의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가격 상승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2008년이라고 했으니까 나온 지 16, 7년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킬라가 병당 100만 원이 넘는 수집 가치를 가진다고요?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맛도 맛이지만 이게 뭔가 희소성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이제 가격이 좀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이 설립자인 그 까를로스라고 하시는 분이 만들었던 어떤 데킬라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 이제는 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아마 파운더에 약간 사인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발벤이 이제 데이비 스튜어트 사인에서 이제 켈리로 바뀌었듯이 파운더의 사인이 바뀌면 아무래도 가치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 보틀도 언젠가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슐랭 3스타 같은 레스토랑에서 이때 이 농장에서 나온 이 플라타 제품이 페어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쫙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되게 특별하긴 하네요. 예를 들면 보통의 데킬라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 하나하나가 다 이제 한정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약간 뭔가 좀 더 유니크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도 특정 빈티지의 어떤 제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진우범 셰프님도 말씀하셨던 게 5초긴 했었어요. 저희 가게에 오셨는데 5초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는데 자기가 최근에 마셨던 인상 깊었던 데킬라 중에 하나가 5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놀러 오면은 이거 맛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다음날 이거 지금 저가 시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3월 11일에 무드서울에서 5초 런칭 행사가 있었거든요. 주류 유튜버 빛나 씨가 이제 진행 및 통역으로 참여를 했고요.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이자 5초 데킬라 설립자의 가족 구성원인 제시 에스테스의 설명으로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이 됐는데 데킬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더라고요. 기자, 매체, 인플루언서를 비롯해서 업계 관계자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데킬라 같은 경우는 이게 프리미엄 데킬라들은 본연의 맛을 좀 음미하면서 드시는 데킬라로 이제 좀 소개가 많이 될 테니 많이들 경험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데킬라 몰랐던 부분도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 정도에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살루트. 살루트.